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간은 도시개발법의 우리 개발 계획에 대해서 공사의 개요를 정하는 거죠. 개발 계획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는 도시개발 사업이 뭐냐 하는 문제인데요.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나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등의 보건, 복지 등의 기능을 갖는 도시개발 사업은요. 여기에 주거 등의 기능을 갖는 단지를,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 그럽니다. 유통 기능을 갖는 단지를 조성한다. 시가지를 조성한다. 그럼 이걸 도시개발 사업 한다라는 건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 여러분 살고 있는 주택단지를 만들어요.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2번부터 나오는 문제는요. 우리 도시개발 사업 절차가 먼저 개발 계획이 나옵니다. 선 계획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 구역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도시개발 구역이 들어오면 규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요. 규제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규제가 시작되니까 개발계에서 개발구역까지 보통 2년여 걸리거든요. 그럼 이 2년여의 기간 동안 마음껏 투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차단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고민이 됐던 거죠. 그래서 고민해서 만든 게 도시개발구역. 먼저 도시개발구역하고 규제를 해놓고 후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차분히 뭘 짜는 거예요?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거. 그러니까 선 도시개발구역 후 개발 계획하고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이 들어오면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죠? 규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의제가 되잖아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일체의 변화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이렇게 계획을 2년 동안 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구역, 후계획하고 이렇게 규제를 한 다음에 이렇게 계획을 짭니다. 이런 땅은 어떤 땅이냐면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지가가 폭등할 것 같은 지역. 현재 지가는요 매우 낮아요. 싼 땅이에요. 근데 개발 사업을 하면 폭등할 것 같은 지역에 지정합니다. 생산녹지다, 자연녹지다, 도시적 외다, 국가균형발전이다. 주거상업공업적이 30% 이하이더라. 개발계획 공모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도 지가가 싼 땅에 투기차단 기습 발표예요. 3기 신도시처럼 3기 신도시 기습 발표했죠? 예, 그런 것처럼 투기를 차단해서 기습 발표하는 싼 땅이 지정한데요. 진짜 싼 땅이 있어요. 보전 녹지지역. 그럼 이 보전 녹지지역은 진짜 싼 땅이지만 선구역 후계획 대상이 안 됩니다. 왜 선구역 후계획 대상이 안 되냐? 이 보전 녹지지역은 시멘트 바르면 안 됩니다. 시멘트. 왜? 회색 도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멘트 바르지 마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보전 녹지는 도시 개발 사업 자체를 못합니다. 개발 사업을 못한다. 왜? 시멘트 바르면 안 되니까. 도시가 회색 도시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선구역 후계획에 대해서 정리 끝났죠? 이렇게 됐네요. 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되는데 주거지역이나 상업적이나 공업지역이 몇 프로 이하인 지역이요? 30%. 두 번째, 생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은 개발구역 지역 면적의 30% 이하만 돼요. 논밭이. 그 다음에 자연녹지지역. 선구역 후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 외에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 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선구역 후계획입니다. 네 번째,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행정관장과 협의하여 선구역 후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 지역이 어디냐 그러니까요.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안 됩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면 설악산, 지리산이잖아요. 이걸 국가 균형 발전을 핑계 삼아서 절대 훼손 못 합니다. 자, 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안 친해 그럽니다. 예. 국가 균형 발전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친해, 안 친해, 안 친해 하고 되는 걸 그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부터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요. 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구역을 구역 지정 후에 차분히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답니다. 원래 개발계획이라는 것은 공사의 개요를 잡는 거라, 개요를 잡는 거라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에요. 매우 추상적인 내용이에요. 개발계획의 내용이. 근데 지금 여기 이제 6번부터 내용은 매우 구체성을 띠다 보니까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차분히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공부했던 거예요. 세단 비용의 세부 목록은 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자, 세입자 등 주거생활 안정대책입니다. 단계적 사업 추진이죠. 단계적. 자, 개발구역 밖에 기반 설치 비용, 수용 사용 대상의 세부 목록. 세입자 등 주거생활 안정대책, 단계적 사업 추진, 비용 부담, 세부 목록은 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개발구역 밖에,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의 기반 설치 비용은 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가 있을 때 그 세부 목록은 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자, 세부 목록, 기반 설치 비용, 세입자 등 주거생활 안전대책, 단계적 사업 추진, 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세단 비용, 세입자 등 주거생활 안정대책이죠.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 추진, 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과 10번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을 짜려고 합니다.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짤 때는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속 시끄러서 면삼 총이 이 문제 틀리면 1이 와 또는이 아니고 와입니다. 그때 국공유지 데리고 와. 여러분 우리 공법의 동의자 요건에 국공유지 포함은요. 이렇게 면삼 총이 이 문제 틀리면 1이 와. 여기서 문제되는 곳에서는 여기란 거죠. 국공유지 포함 다 제인데 여기는 포함되어 있어요. 그때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을 국가가 수립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시행자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면 이런 동의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어요.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1번째,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국가입니다. 이럴 때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일 때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자, 도시개발법에서 여기 개발계획은 한 문제 출제 포인트가 되니까 정확하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